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극성스럽다, 세다? 저는 대한민국 엄마만큼 육아 잘하고 일 잘하고 뭐든지 잘하는 엄마 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저도 그 말에 공감해요. 네, 그게 극성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소수의 극성인 부분들이 어떤 그런 엄마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엄마가 아이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아요. 네, 표현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근데 대한민국 엄마들만큼 정말 잘하는 엄마들이 또 어디 있을까 맞아요. 싶어요. 우리나라 엄마들 보면은 애기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애기를 교육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러면 사실 본인의 삶보다는 엄마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나라 부모님들이 그러겠지만 근데 유독 우리나라 엄마들이 더욱 엄마의 삶을 더 많이 깊게 살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외국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일이 중심이고 나가 있는데요. 맞아요. 우리나라 엄마들은 나가 없거든요. 솔직히. 엄마야 엄마. 그냥 난 바로 누구의 엄마로 엄마. 바로 엄마로 변신 딱 이름도 하고. 없어지고. 아이에 대해서 공부하는 엄마가 그렇게 흔치가 맞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맞아요. 대단한 네. 거죠. 네. 일도 하면서 맞아요. 애기도 키우고. 애 키우고 또 집안일도 하고 맞아요. 남편 케어도 하고. 맞아. 정말 칭찬해요. 저는 진짜. 몸이 몇 개야. 저는 아직 누구 엄마 막 이렇게 불리는 게 조금 어색하긴 저도 해요. 그래요. 아직은. 저도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조금 그래요. 제가 없는 것 같아서. 어, 저는 맞아. 제가 맞아. 내가 있어야 내가 있음으로써 우리 이서가 생긴 건데 맞아요. 저는 그래도 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저는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 얘기한 게 제이 엄마라고 부르지 말아달라. 나는 그냥 최순지니까 순지야로 불렀으면 좋겠다고 항상 저도 그게 얘기하거든요. 좋기는 해요. 지금 남편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행복해야지 아이가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똑같이 가는 부분인데 한국 엄마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육아도 잘하지만 나도 요즘엔 진짜 엄마들 관리 너무 잘하잖아요. 맞아요. 엄마 같지가 않아. 공부도 잘하고 관리도 잘하고 아가씨 같아. 네, 자기 일도 되게 잘하고 막 그런 엄마들 너무 많아서 네, 또 많이 변했어. 많이 변했어요. 시대가 많이 변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이나 어떤 정보력 부분이나 뭐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은 우리나라만큼 좋은 데가 없죠. 맞아요. 근데 애기들 교육하면서 막 저는 한국 교육 시스템이 좋기는 한데 애 키우기는 조금 빡빡한 나라가 아닌가 싶기는 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고 그리고 다 애들 막 골목마다 애들 나와가지고 다 같이 막 학교 가고 끝나고 놀고 막 옆집에 가서 밥 먹고 있고 막 그러는데 요즘은 조금 각박해졌잖아요. 세상이 또 위험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들이 더 할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많아지고 또 한국은 그러니까 주말에 막 쉬는 그런 개념이 요새 들어서 좀 잘 잡히긴 했는데 외국은 오래전부터 막 5일 근무 막 쉬는 날도 더 많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들이 되게 많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런 게 많이 없긴 하지만 맞아. 요즘 많이 달라지긴 했어도 코로나 덕분에 네. 집에 맞아요. 다들 맞아요. 갇혀서 네. 아빠들 막 맞아요. 회식 핑계 못 대고 맞아. 집에 들어와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래도 애기 키우는 환경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외국이 조금 나은 것 같더라고요. 한국보다는. 되게 어렵네요. 어렵던데. 네, 극성은 진짜 기준이 다 다르고 어떤 엄마에 따라서는 정말 사소한 건데도 극성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엄마는 맞아. 정말 깊은 것까지 관여하는데도 극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엄마들이 있기 때문에 다 다르긴 하지만 극성이다라고 얘기한 그 정도까지 해야 돼? 그거는 기준과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기준과 가치관의 차이지 그리고 자기가 안 한다고 그 사람을 극성이라고 말하는 맞아요. 그 기준점의 잘못된 차이인 거지. 건데 그리고 또 애기 낳고 나서의 기준이랑 낳기 전의 기준이랑 또 달라요. 틀리잖아요. 엄청 틀리더라고요. 달라. 애기 낳기 전에는 그냥 뭐 비행기에서나 막 비행기 타고 갔는데 막 뒤에서 애가 막 돌고래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적당히 좀 하지 잠도 못 자고 너무 시끄러워 죽겠다 막 이러고 했는데 애기 낳고 보니까 그 애기는 첫 비행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모드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막 부모, 저희 뭐 엄마 아빠가 왜 애를 달래지도 못해 막 이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기를 낳고 딱 보니까 그것도 그런 보는 시선들 자체가 틀려지더라고요. 맞아요. 달라져요.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처녀 때는 카페 가면 애기들 같이 가족들이랑 와가지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때는 왜 이렇게 저렇게 뛰어다니까 왜 제재를 안 하나. 엄마는 왜 쟤를 데리고 가지 않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전혀 컨트롤이 안 돼요. 애기 자체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배려할 뿐인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대해진 것 같아요. 엄마들한테도 애기들한테도. 전 맘충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저는 제가 직접 눈으로 봤던 거기 때문에 어떤 엄마가 카페에 아기를 데리고 와서 식탁에다 애를 올려놓고 응아를 갈았어요. 그리고 다 물티슈랑 이런 거를 식탁에 두고 갔어요. 저는 그 정도 수준이 맘충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저도 비슷한 게 나는 카페 손님으로 왔고 우리 애기가 이렇게 한 건데 이거 치우는 거는 너네들 시급에 포함되는 걸 니들이 알아서 치워 봐. 약간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맘충의 딱 그 기준이 애기가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카페에서 애기 조금만 조용하게 주의 좀 시켜주세요. 이러면 당신이 뭔데? 이러고 내가 내 돈 내고 카페 왔는데 뭐가? 막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 애기가 맞아. 권력, 애기가 먼저. 그래서 그런 게 진짜 맘충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런 게 진짜 엄마들 욕하는, 싸잡아서 욕하는 그런 거 아닐까. 소수 때문에 다수가 전부 맞죠. 다 맘충이 되는 기분? 그래서 이제 막 노키즈 존이 생기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배려를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맞아.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와 엄마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 임산부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사회적인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제도를 국가가 정해진 제도를. 근데 그거를 당연한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없죠. 네, 근데 그거를 당연하니까 내 권리라고 주장하는 거는 맘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남의 그 부분은. 배려를 무시하는 것 자체가 예. 맘충이 안 되려면 엄마는 용기가 있어야지 맘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용기냐면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용기랑 맞아요. 아이한테 미안합니다를 가르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되게 이게 중요한 것 생기면 상대방도 배려를 하지 않는 사람도 하게 되게끔 변하게 돼 있고 나도 배려를 가르치기 때문에 다음 세대도 충분한 배려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맘충도 되지 않고 내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기도 하는 어떤 발판? 저도 그거는 꼭 가르쳐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그게 절대 미안하다고 네가 사과하는 사과하고 게 창피할 일이 표현하는 아니야. 거. 훨씬 용기 있는 일이에요, 진짜. 그런 거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아니 처녀들은 이해 못하더라고요. 제가 처녀였을 때 이해를 못했거든요. 사실 나도 그랬어. 아니 애초에 처녀들은 이 엄마들의 이 소통하는 대화 유튜브에 관심이 많이 안 가질 것 같아요. 네, 전혀 관심 없고 그게 예비 엄마들이면 모를까. 나 애기 안 가질 건데. 친구들 막 중에서 이러고. 아직 결혼 안 한 친구 있죠? 네, 없어요? 엄청 많아요. 네. 저는 제가 처음이에요. 저는 이제 그 대부분 다 결혼했는데 한두 명들 있어요, 이제 노처녀들. 근데 그 친구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도 그리고 그렇게 되면 대화가 단절이 되기 시작해요. 맞아. 대화가 단절돼요, 진짜. 저랑 이제 애기 엄마들하고 주로 얘기하게 되는 이유가 그런 거.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우리 애가 빽 울면 어머 이 상황을 빨리 이 엄마가 상쾌해하고 있어. 그리고 무마해주고 이런 공동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도 너무 편하기 때문에 친해지는 거고. 근데 뭐 달래지지가 않잖아요. 한번 울기 시작하면 맞아요. 그냥 자기가 뿔이 나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막 그렇게 막 리액션을 하죠. 어머 얘가 왜 안 울던 애가 이렇게 갑자기 우리 아이가 원래 이렇게 우는 아이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다른 이 아이를 창피한 아이를 만든다던가 막 이런 방식으로 막 하게 되고. 근데 저도 그냥 엄마로서의 아까 말했던 용기가 필요한 게 저희도 저 엄마로서 엄마도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용기를 낼 테니 아이를 갖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저희를 조금만 아량을 베풀고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전부를 이해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유튜브 잘 되면 여기서 캠페인 한번 만들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아, 저 딱 2돌 때부터 시작하려 했는데 그때 늦은 거예요? 아니에요. 늦고 빠른 건 없어요. 맞아요. 그냥 아이 성향에 따라서 그때 해야겠다 하는 엄마의 계획이니까. 아, 배변 훈련은 언제라는 그 시기가 없대요. 사실 저는- 애기 성향마다. 저는 약간 기저귀 부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2돌 전에 애기 귀엽잖아. 떼서 딱 근데 그건 안타까워요. 기저귀 핏을 더 이상 못 맞아, 보는 거지. 귀엽잖아. 나도 이해해. 좀 많이 늘어져 있는 그 나도 바지 입혔을 때 엉덩이가 이렇게 나와야 그리고 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기저귀 축 처져 있어가지고 막. 시작은 근데 안 배변 했어. 훈련은 정말 온 가족과 온 동네가 도와줘야 돼요. 네, 지금 그건 있어요. 온 가족과 온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이제 화장실 간다 이러면서 계속 얘기해주고 여기가 화장실이야. 앞으로 여기서도 그러니까 계속 반복 훈련인 것 같아요. 마스크 훈련 하듯이 그거를 근데 훈련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맞아요. 놀이처럼 그렇게 해야 집에서도 돼요. 그냥 해볼까? 그리고 막 하잖아요. 그거랑 동일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긴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기는 한 것 같아요. 어렵기는 어려울 것 한데 같아, 진짜. 이게 아침에, 그러니까 저녁을 먹고 아침까지 텀이 길잖아요. 아침은 정말 잘 먹는데 점심, 저녁 잘 안 먹어요. 우유를 때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유도 끊어보고 진짜 배고플 때 제가 막 브루스가 날 때 그때 밥 주고 해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어차피 너무 잘 크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 아기는 밥을 원래 진짜 잘 먹는 애라서 그런 고민이 없는데 제 친구가 똑같아요. 저 그 친구는 밥을 세 끼를 하나도 안 먹어도 하루를 버텨요. 그냥 저녁에 마지막 우유 한 잔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니까 병원에 가서 물어봤어요. 근데 아기 체중은 계속 정상인 거예요. 왜냐면 중간중간 엄마가 안타까우니까 과자, 간식 막 계속 챙겨주는 거죠. 근데 병원에서 뭐라 했냐면 아기가 잘 크고 있고 그 시기가 지나가면 먹어요. 정상적으로 크고 있기 때문에 먹기 때문에 엄마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더 이상 밥 먹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많이 내려놨어요. 안 먹어? 안 먹으면 버릴 거야. 너 이따 배고프다 하지 마. 그냥 그러고 그냥 바로 치워버려요. 근데 그러고 또 1시간 뒤에 배고플 것 같은데 우유 한잔 줄까? 이러고 엄마 마음에 이게 또 그게 안 되지. 저 고민 있어요. 저 훈육 시작했어요. 저번 주부터. 아기가 아직 어려서 고민을 하다가 저를 화가 난다고 한번 이렇게 톡 밀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엄청 충격이었던 거죠. 저를 때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이제 훈육을 좀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냐. 애기도 어느 정도 알아듣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작하기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에. 근데 그 훈육의 방식의 문제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훈육을 하는지. 저는 진짜 그 분노를 싹 빼고 너무 화가 나지만 나는 얘 엄마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인격적으로 티 나요, 그쵸, 티 나죠. 화가 났지만 난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사람이다 하면서 1000번, 1000번을 얘기해 주라고 하더라고요, 책에서. 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1000번만 번을 이야기해주라는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화내지 않고 1000번만 번을 같은 어투로 말해주고. 맞아. 아니,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거를 못하게 되거든요, 사실. 저는 진짜 아직 훈육은 시작 안 했거든요. 필요하긴 할 것 같긴 해요. 저 조금 더 크면. 요즘 하기 싫거나 막 집에 할머니가 와가지고 할머니가 자기 안고 안놔주고 막 하면 할머니를 깨물거나 할머니를 꼬집거나 그런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그게 버릇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교육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조금 더 크면. 그러니까 계속 저도 같은 말로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맞아요.